전기차가 사라지게 된 거는 그 이제 배터리 문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 중에 상위 20위 안에 중국 메이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제 최근에 포드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나왔던 게 튀르키예 쪽에 원래 이제 작년 5월달에 MOU를 맺었었거든요. 네. 그 MOU가 무산된 게 사실은 이제 SK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이번에 K배터리 레볼루션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걸 좀 어떻게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아니요, 후딱 썼습니다. 뭐. 아이, 그럼 별로 한 두세 달 썼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워낙 기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예, 예. 자료와 또 정보와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예, 예. 네. 하여튼 네, 벌써 뭐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예. 베스트셀러 작가 박순혁입니다. 예, 초베스트셀러 작가 박순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도록 네, 저희가 팍팍 아, 예, 밀어드리죠.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뭐 이거는 결국 예.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배터리 아저씨 픽 8종목에 투자해라. 이제 그 8 얘기죠. 종목.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CRMA 법안하고 이제 사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그거를 또 왜곡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 네. CRMA 쪽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광물을 갖고 오는 부분을 이제 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원 재활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인위적으로 그 두 번째 거 폐배터리 쪽만 부각시켜 갖고 성일 하이텍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테마 주식 이런 걸로 지금 좀 밀고 있고 앞에 부분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다변화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일단 오르니까 2차 전지 관련 주들 예. 정말 좋아는 하시는데 예.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좋은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이 기업 그다음에 이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도 많이 자세하게 다루시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배터리 산업의 기본을 이해를 해야 할지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배터리 산업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예.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이제 넘어가셔야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론적인 거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자처럼 이제 다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 제일 핵심적인 거 하나만 제가 딱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수능 이제 쪽집게 강사처럼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시험을 봐야지 쪽집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요거부터 한번 좀 보시죠. 네. 요게 이제 뭐냐면 1834년에 스코틀랜드 로버트 앤더슨이 개발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먼저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먼저 나오고 내연기관차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전기차가 구조가 훨씬 단순해요. 엔진은 훨씬 복잡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가 먼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초반에는 서로 이제 같이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포드가 모델 T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전기차는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연기관차가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 결정적으로는 이 그 모델 T가 사용했었던 저 가솔린 이제 기름이 전기 배터리보다 훨씬 이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거고 전기차가 사라지게 된 거는 그 이제 배터리 문제. 그 당시에 이제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일회 충전해서 이제 50km에서 60km밖에 못 가고 그다음에 그 50km에서 60km를 이제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충전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라졌던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전기차에서 문제는 차가 아니고 배터리였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도 쉬워서 예. 시작을 했지만
먼저 그렇게 예. 그 빠졌다는 거. 예. 근데 요즘하고 좀 비슷해요. 요즘도 그 중국이 내연기관 가지고는 세계 경쟁력을 갖추지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전기차에 집중 올인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확 예. 세계적인 강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적인 강자가 된 적은 전혀 없고요. 아. 예, 예. 중국 그거를 내에서? 중국 내에서만 그런 거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보면 모 대형 프로나 이제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잘못된 정보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비아디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유럽에 지금 전기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 중에 상위 20위 안에 중국 메이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위 20개 중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아고요. 네.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고요. BYD가 한 해 수출, 이제 전기차 수출한 대수가 한 해 10만 대가 안 돼요. 작년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한 해 수출한 이제 그 전기차 플러스 이제 PHEV까지 해갖고 대략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마치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지금 수출 달려가지고 이제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심각한 언어 도단이고 이제 정보 왜곡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여의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좀 팔기 위한 그런 좀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듣다 보면은 원래 이제 중국 원래 그 기본 그 뭐라 그러죠? 그 초도 물량? 아니야. 초도 물량이라기보다 그 생산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하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세계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소비한다고 하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자기네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됐을 때 그 가격 경쟁력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아.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이제 원가 구성 요소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LFP가 더 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적어놨지만 LFP는 싸지 않습니다. 우리 배터리하고 LFP하고 가격 격차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 뭐 책도 이렇게 베스트셀러 대신 작가가 그래서, 대신 기념인데.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쓴 목적이 그렇게 자꾸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낸 거고요. 네. 이 책이 이제 초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 이제 박 이사님의 그런 말씀을 알고 듣고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뭐지? 미국에서 IRA법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이런데 이번에 포드하고 CATL하고 합작 공장을 미국에 세운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 자체도 잘못된 뉴스예요. 그래요? 합작 공장이 엄연히 아니잖아요. 합작이라고 하면은 지분을 50대 50이든 41대 59든 하는 게 합작이지. 그렇죠. 그 공장은 100% 포드가 소유하는 공장이니까 포드 소유의 배터리 공장이고 그 기술을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CATL에서 그 제공한다는 거죠. 어떤 비용을 받고 기술 이전 비용을 받고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술 유출 혐의로 CATL을 조사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중국 정부가 나서면 공산국가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산되는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내막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CATL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당히 좀 이제 저자세로 이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CATL은 지금 중국에서 해외로 진출을 못하면 회사가 도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자료를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 올해 이제 CATL이 압도적인 1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중국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항상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봐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시장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0.1%, CATL이 18.9% 이렇게 되거든요. CATL이 18.9% 돼서 이것도 많은 성장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가 거의 이끌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팔리는 모델 3나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에 지금 이제 CATL의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에서 CATL의 이것도 LFP가 아니고요. NCM이거든요. 벤츠에 쓰는 거는 이제 NCM 대략 한 811급 우리보다 이제 한 세대 전거를 지금 이제 채택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EQS, EQA 모델을 만들어갖고 많이 파는 이제 그게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EQS를 넣어갖고 팔아보니까 차가 너무 후져져갖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안 사더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4천만 원을 할인해 줬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보니까 3위가 파나소닉이군요. 예, 저는 일본 기업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많이 줄어서 그런 거죠. 보시면 이제 22년 성장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네.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 물량 말고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 CATL과 파나소닉의 글로벌 물량은 거의 테슬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SK온이고 5등이 삼성 SDI인데 보시면은 대략 이제 5등까지가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요. 6등부터가 거의 이제 중국계 회사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미미합니다. 특히 이제 BYD가 10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0.6기가와트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듯이 BYD의 뭐 블레이드 해갖고 셀투팩 해서 이제 LFP가 가격 경쟁이 있고 하면 저게 0.6기가와트씩밖에 수출을 못할 리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와 관련된 경쟁력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IRA법 같은 또 유럽도 그렇고요. 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CATL이 그렇게 좀 굴욕적인 조건 하에서도 이제 포드의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거고요. 그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면 CATL하고 그 포드 계약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배터리는 그 바인딩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확정 물량을 저희가 이제 그 수주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범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100만 대에서 150만 대 분량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CATL하고 그 저기 포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바인딩이 전혀 없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팔아보고 팔리면 파는 대로 이제 팔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제 이전료를 주는 로열티를 주겠다. 예, 그런 아주 좀 불리한 조건인데 그 불리한 조건을 갖고 와서 CATL 포드한테 이걸 하자 하니까 포드야 뭐 나쁠 거 없죠. 기술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IRA 법안 때문에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규정상 거기 들어가는 광물하고 그 다음에 양극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드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는 저기 포스코 케미칼 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BM 거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리튬도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양극재 팔고 리튬 팔고 다 돈 버는 거고 뭐 CATL은 뭐 해갖고 뭐 그 기술 이전료 해갖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마 2016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해외 공장 진출하면 수율 잡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요. 예, 예. 그 저기 LG가 폴란드 공장 해갖고 할 때 4년이 걸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SK가 헝가리 공장 지어갖고 1년 내내 수율 못 잡아가지고 이제 4, 4분기는 영업 적자를 10%를 봤다는 거잖아요. 24년 돼야 잡힌다는 거거든요. CATL이 미국은 처음 진출하는 겁니다. 그럼 26년부터 해갖고 그게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계약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게 물건이 나오면은 29년, 30년인데 29년, 30년까지 2차전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거를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주가 급락을 예, 했었는데 예, 예, 예. 그 이슈가 보통 그 포드하고의 그 합작사에 대한 무산? 예, 예. 근데 그것도 수율 문제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그 건하고는 조금 다른 좀 거고요. 다른 예, 예.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최근에 포드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 공장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제 라인을 좀 세운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뭐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 라인 세웠다가 이제 다시 재가동하는 걸로 뭐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뭐 큰 일은 아니고 그 튀르키예 쪽에 원래 이제 작년 5월달에 MOU를 맺었었거든요. 네. 그 MOU가 무산된 게 사실은 이제 SK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거죠. 그거는 뭐 수율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수율 문제는 아니고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SK에 SK온에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돈이 딸리는군요. 예. SK온이 원래 이제 작년 초에 그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딜을 이어갖고 상장해서 그 돈을 땡기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물적 분할해서 LG 엔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되게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SK가 그 해외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프리 IPO 형태로 해갖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고 좀 세게 부르기도 했어요. 40조를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고 너무 비싸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낮춰갖고 한 25조 규모로 해갖고 시총을 해서 이제 펀딩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계속 이제 돈이 안 거치니까 그러다가 튀르키예는 날아간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정확한 그 원인, 예. 이유, 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ATL이 사실은 다른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공장이나 해외 진출하고 하는 거는 이제 LFP가 아니고요. NCM입니다. NCM. CATL은 원래 NCM 회사예요. 주력이 75%가 NCM이고 25%가 LFP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는 LFP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이제 CATL에서 지금 NCM을 만든 그 기술자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삼성 SDI나 LG 엔솔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NCM 사업을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송을 걸어갖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의 그 법정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판매되는 국가에 사실 그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국제법상.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